봐봐. 자, 목적이에요. 목적.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라는 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뭐 중반 이후에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읽어라라는 패턴은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얼른 와. 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목적이 일단은 초반부에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약간 뉘앙스를 남겨줘.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예 그냥 거의 인사말 위주였어. 근황 위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한 두 번째 첫 번째 문장 정도가 한 인사말 정도고 두세 번째 문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뭔가 이 글에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만 읽지 말고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중반 이후에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글도 보면은 처음에 보면 여기 I'm sorry 부분 나오죠. 여기 밑줄 쳐봐. 이런 게 이제 글쓴이의 의도가 나오는 부분이거든. 미안하다 이거야 일단. 예? 유감이야. 뭐가 미안하냐면 그런 호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보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대. 그러면 이제 호의가 나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뭔 호의를 베풀었을까? 뭔 호의가 베풀어졌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봐봐. 여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런 것도 뭐겠어요? 일종의 전환이 되면서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신호가 되겠지. 잘 받아들이셨어야 됐겠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언론이 너의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언론 발표가 되겠지. 언론 발표가 너의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분명하게 너의 어떤 조직의 연구에 대해서 뭔가 attribute, 이 너의 연구 덕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다 이거야. 즉, 이 언론에서 발표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의 조직에서 나온 연구 덕택에 뭔가 내용이 발표가 된 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표현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뭐 혼동이 일어났다, 컨퓨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막 이래. 그래서 자기네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행사 컴퍼니에다가 함께 뭐 proper attribution이 made moving forward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언론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이 조직, 너의 조직에 관련된 연구에 어떤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지금 뒤에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저널이 had conducted study 했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야. 우리의 학술지가 그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발표가 돼버린 거야. 그래 버리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봐봐. Again, my apologies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사과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부터 I'm sorry부터 시작을 해서 unfortunately 여기 언급이 되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my apology까지 보시면은 이거는 사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몇 번 하면 되겠어? 5번 하면 되겠지, 그지? 연구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 19번. 심경변화. 심경변화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똑같아요. 앞에 뒤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여기서 보면은 요 문장이 첫 번째 그 초반부의 어떤 분위기나 심정을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 엠마가 가만히 서 있었어. 목줄을 들고 그녀의 손을 들고 그러면서 맥스라고 불렀지만은 윈드가 took her voice away.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를 가져가 버렸다라는 말은 바람에 후웅 하고 자기의 목소리가 날려가 버렸다는 뜻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걔가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맥스라는 애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리쉬 때문에 아는 거죠. 계목줄이니까. 자, 맥스가 사라졌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 맥스가 jumped into her 암스했죠? 여기도 맥스가 was running to her through the snow 하고 있죠, 그죠? 그럼 걔가 다시 나타난 거네? 그럼 안심했겠네? 걔 안 찾은 거네? 걔 안 잃어버린 거네?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가져가는 거겠지, 이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주장. 이제 주장. 여기서 요즘에 지난번 3월 기억납니까? 주장이 졸라 어려웠던 거. 주장이 졸라 어려웠어요. 주장이. 옛날에는 그냥 맨 마지막 부분에 한 밑에서 두세 문장 지점에서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문장 가지고 풀었었는데 요즘에 주장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풀기는 해야 돼. 목적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문장은 그래도 이 글은 다행히도 마지막 후반부에 여기 봐봐. You must use these terms.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읽는다 그래서 조금 답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다 안 읽고 이 부분만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냐? 그건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어. 왜냐면 봐봐. 너는 이러한 용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해야 돼. 하지만 그 말들,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 이 단어들, 말들이 자,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말을 되게 단순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말을 단순하게 하라는 걸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어떤 맥락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 그 맥락 자체가 지금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in view of requirement to be precise in the scientific writing이야. 그러면은 무엇의 관점에서, 요건의 관점에서겠죠. 어떤 요건이냐면은 간결해야 돼. precise 해야 돼. 어디에서요? 과학적 글쓰기에서. 그러면 과학적 글쓰기가 나오네, 그지? 그럼 과학적 글쓰기에서 용어나 표현 자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용어나 표현이었어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심플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나오긴 하죠, 그죠? 5번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후반부가 그래도 후반부에서 드러나서 찾을 수 있긴 했지만 조금의 맥락은 잡았어야 되는 문제였겠어? 그 다음에 이제 본게임 시작이죠. 21번. 21번. 이거 이해 잘 하셨을까? 나도 읽으면서 내용 어렵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어, 나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도 글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이런 글도. 일단 생물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생물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게 지금 Every dog lover has his tale to tell. 일단 해석만 해보면은 모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있다. 말을 해줄 이야기가 있다. 이거 테일이 이야기죠. 여기서 뭐 테일을 꼬리라고 또 뭐 그렇게 읽었어요?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안 읽었어요. 자, 테일이라고 되어 있어. 그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뭔지도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겠고, 갑자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 자, 일단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문장을 유추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아봐야 되겠는데, 주제 잡기가 쉽지는 않았다. 자, 한번 봐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플랜트가 life histories, 뭐 생애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애의 어떤 기록들을 쭉 가지고 있다란 말이야. 그것들이 뿌리를 밑으로, 그러니까 싱크가 담그다니까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자라고 싹을 잎을 틔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bring forth라는 표현은 나타라는 표현이니까 seed를 낳는 거면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맺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흩어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고 이런 식의 생애 주기, life cycle, 뭐 life histories 비슷한 말일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변화시켜 음식을 그 다음에 성장해 그리고 이거는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죽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marked off from the plant. 여기서 marked off를 한다. 밑에 나오진 않았네, 그지?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될까?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잖아. 하지만 marked off from plants by their powers of sense. 그들의 감각, 느끼는 감각의 힘으로 인해서 플랜츠들과는 marked off 된다. 맞아요. 우와. 잘했어요. 말했어요. from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different 다음에 from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different from 이잖아요, 그죠? 구별시키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라도 그리고 벗이 있잖아, 그죠? 벗이 있잖아. 앞에 동물들과 식물들도 비슷한 어떤 생애 주기를 갖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것들, 즉 여기서 이건 동물이었지, 그지? 동물들이 식물들과는 어떻게 된다?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marked off. 알겠어요? 자, 달라. 뭐가 다르냐? Even the most primitive animal has a sense of touch. 가장 원시적인 동물조차도 이 촉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Their powers of sense. 요걸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동물은 감각이 있다라는 거야.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애사가 다르다. 그 이 식물들의 걸까? Consisting in part of response to. 자, 구성함으로써 반응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보니까 what they sense. 그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반응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생애사가 다르다. 즉 동물은 감각이 있어. 뭔가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으로 인한 어떤 그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반응이 동물의 어떤 생애사, life history, 이것의 일부를 consisting, 구성을 한다는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과 다른 점은 감각을 통해서 주변의 것과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자기의 생애사의 일부로 뭔가 구성시키는 거야. 구성, 또 포함 이런 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점이 차이가 있대. 우리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자, 게다가 나오네요. 그럼 게다가면 비슷한 말이 나오겠네. 자, 그런 lower animals to what they sense. 그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lower, 하등 동물들의 반응들. 그 반응들, 이 하등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조개나 아니면은 뭐 지렁이 같은, worms 같은 이런 애들의 반응이 rigidly fixed, 엄격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 고정이 되어 있는데 some of those higher animals. 자, 고등동물들의 그것의 일부.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지금 봐봐. The response of lower animals, some of those of high animals. 똑같이 모양이 생겼지, 그지? 여기서 복수명사는 response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 가리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lower animals하고 high animals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while이 붙었어. 이 while은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하는 반면에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국면은 뭐야? 동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동물하고 식물하고 비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 중에서도 하등 동물하고 고등 동물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하등 동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반응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 자, 이 주변의 것에 대한 반응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대. 근데 그러면 뭐가 나오겠니, 이거는? 고정이 안 돼 있다는 식으로 뭔가 나오지 않겠니?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Shows them to be aware of,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as possible, 가능한 한 아는 것처럼, 가능한 것으로, 죄송해요.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야. 가능한 것이라고, 다른 것들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다른 것들 알아.
다른 것들을 알아. 반응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것들은 그러면 반응이 아닐까요? 어차피 얘기할 만한 건 없으니까. 반응에 대해서 알아. 아는 것이 그리고 다시 아는 것이 가능해. 그럼 뭔가 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뭐야?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른 것들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반응들 중에서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나와.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인용이 되겠지, 그지? 인용이 되니까 자 앞에 나와 있었던 얘기를 그냥 뭔가 더 객관성을 더 만들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앞에 나왔던 얘기만 잘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아, 동물은 반응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사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동물들 중에서 하등동물의 반응은 고정이 되어 있고 고등동물의 반응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식으로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스테판 클락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대로 The macaque who found out how to separate wheat from the sand by throwing the handfuls of the two combined into the sea discerned the possibi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rying to pick the wheat from the sand grain by the grain. 존나 길어. 존나 길어. 존나 길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문제 풀 때 해석 안 해도 돼. 해석 안 해도 돼. 왜? 아까 말했잖아. 사람 이름을 언급했다는 건 분명히 인용일 거고 인용의 기능이 뭐라고? 예시. 아니지. 객관성 확보지. 뭘 왜 예시여. 내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주장할 정도로 내 말은 신빙성이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연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여기 있을 건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 예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다만 내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만 잘 정리만 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마카크 원숭이가 있어요. 긴팔 원숭이에요. 여러분들 마카크 몽키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교재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카크 몽키. 그래요. 자 봐봐요. 어떤 긴팔 원숭이냐면은 분리시키는 거야. 밀을요. 이 샌드로부터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 두 개 합쳐진 것의 한 줌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던져? C에다가. 알겠어요? 바다에다가. 그러면은 모래랑 밀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럼 그 구별하려면은 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빼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걸 한 줌 쥐어. 그리고 던져. 바다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밀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겠지. 그러면 이것만 살짝 떠갖고 하는 거. 그것이 자 이렇게 아는 멍키가 구별을 한다 이거야. 어떤 가능성을. 뭐와는 다른. That of trying to pick the wheat from the sand grain by grain이니까 곡식마다 하나하나씩 모래로부터 찝어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야. 즉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말 얘기하는 거 보겠어. 아, 동물은 반응 자체가 다른 것들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봐봐. 여기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나타나겠지. 주변 것과 반응. 즉 반응이라는 것은 뭐겠어? 아, 모래하고 밀하고 던져. 그래서 바다에 왔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밀은 뜨고 곡식은 가라앉아. 모래는 가라앉아. 이렇게 돼. 이 반응을 통해서 아 자기의 어떤 지식이 채워지고 그게 생애사로 구성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 봐봐. 모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이야기가 있다 말하는 거. 자,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 이 문장의 의미가 이거 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걔가 왜 나오고 막 이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이거를 시험장 안에서 막 추론을 해가지고 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주제랑 제일 비슷한 얘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차라리. 주제는 뭐겠어? 동물이 주변의 것과의 반응을 통해서 본인의 생애사를 뭔가 채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게 동물의 어떤 수준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1번에 개들은 명령을 따른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받을 때. 뭐 전혀 딴 얘기 하고 있죠, 그죠? 개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사람들이 지니는 가치를 반영을 한다. 아니죠. 동물이 사람이 동물한테 지니는 어떤 가치를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었고, 동물들은 본능적인 행동에 의존을 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 행동을 뭐 강조하는 의미 아니었죠. 그죠? 사람들은 감정적 유대감을 그들의 애완동물과 형성을 한다. 공유된 감각을 통해서 뭐 본드 형성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 고등동물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다. 뭘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느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즉 아까 말했던 마카크 멍키가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거야. 지들도 우연히 한 거지. 실수로 던졌어요. 하다가 던졌는데 그게 모래등 가라앉고 곡식은 둥둥 뜨는 걸 느낀 거야. 그럼 그로 인해서 뭔가 반응해서 뭔가 자기의 생애사에다 그 반응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지. 학습이라는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그지?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는 5번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개 이야기 필요 없었지, 그지? 그래서 그냥 주제를 통해서 확인만 하셨으면 되는 거였겠다. 그 다음 154번. 154쪽에 5번입니다. 요지. 자, 보죠. 자, unlike Vegas. 베이가스가 어디야? 라스베가스야, 그렇지. 향락의 도시. 한 번쯤은 다 놀러를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 카지노, 그러죠. 그러니까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아주 좋은 호텔들도 있고, 그 호텔들에서 하는 갖가지 공연들도 있고, 쇼도 많고, 요즘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야. 나중에 찾아봐. 더 스피어라고. 맞아요. 구입니다. 더 스피어라고.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구야, 구. 그렇지. 근데 여기 화면 자체가 이 겉에도 다 LED로 돼가지고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모르겠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내부를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 반원의 한 요 정도 정도만 보는 거고 나머지 전체가 다 화면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 뭐 신기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 공연도 볼 수 있어.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좌석에서 야구 경기나 아니면 뭐 미국은 풋볼 많이 보니까 풋볼 경기를 보는 듯한, 뭐 단체 관람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피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데, 라스베가스에 야구팀도 생긴다던가 무슨 농구팀이 생긴다던가 하면서 그러던데 또. 자, 그래서 unlike Vegas, 베가스와는 다르게 what happens in the university,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doesn't stay in the university. 네, 대학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사실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사실은 아는 문구예요. 무슨 말이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서만 있는 걸로 하자라는 식의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약간 뭐랄까 밈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냥 다 아는 표현이야. 딱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면은 되게 그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게 결혼이야, 결혼. 라스베가스에서는 결혼이라는 거를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예 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보통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신부가 있어야 돼, 항상. 그 결혼을 이렇게, 뭐랄까, 결혼의 어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제3자라는 입장으로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신부만 있으면은 바로 결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술 처먹고 갑자기 처음 본 남녀가 우리 결혼할까? 하자! 해가지고 진짜 그 결혼만 하는 그 성당이 있어. 신부가 항상 상시 대기해 있는. 거기 가갖고 막 결혼해갖고 그 다음에 술 깨갖고 우리 어제 뭐 했어? 이럴 때 우리 결혼했어. 막 이런 식의 어떤 소재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되게 뭐 미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착안을 한 거야. 라스베가스에서는 다르게. 즉 라스베가스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일은 라스베가스에서만 통용이 되는 건데 대학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대학에서 일어난 건 대학에서만 머무르지 않아. 즉 대학은 Culture Center고 Research Institute고 그 다음에 Hub Education이야. 그렇죠. 기능들이 많죠. 문화적 중심지, 연구기관,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전당 이런 의미인 거야. 교육의 핵심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 대학 문화라는 것이 leak out into the broader culture. leak out이니까 뭐 스며들어 쭉 퍼져나가. 어디로? 더 넓은 문화로 거의 almost by osmosis.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삼투압 현상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뭔지 알지, 그지? 쭉 들어가는 거야. Many people gravitate to the university event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productions들, 그 다음에 outreach programs, and are thereby influenced by the culture. gravitate니까 끌려가는 거야. gravity 이쪽을 죠. 중력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끌려가. 이 대학의 행사에 끌려가. 그리고 대학에서 만들어진 산물에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학이 아까 대학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만들어진 문화고 머식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쫙 퍼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대학이 among the best and ideally the least biased centers of knowledge production이야. 가장 최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가장 적게 편향적이에요. biased니까.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연구기관이냐면은 연루가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과는 또는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받는 싱크탱크. 싱크탱크라는 것도 연구소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연구소와는 비교했을 때 가장 적게 편향적이다라는 거야. 즉 이런 연구소나 아까 말했던 기업과 연루된 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쫓는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연구소 같은 것도 당연히 어떤 편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 정치적 색을 띠겠죠, 그죠? 근데 대학은 가장 적다 이거야. 자, 사회로서 우리는 대학으로 turn to university to help identify which statement, idea, and values we can trust. turn to라는 게 의존하다예요, 여러분들. 의존하다라고 읽어야 돼. 대학에 의존합니다. 확인하는 걸 돕기 위해서요. 어떤 말, 어떤 생각, 가치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대학이 하는 역할을 처음에는 대학이 문화 자체가 전체 사회로 퍼져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은 가장 덜 편향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에 의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대학의 기능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학이 그 정보와 그 다음에 지적인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파시켜, 전송을 해, 트랜스미트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관들이 뭘 만들어내냐,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엘리트들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이런 전문직, 그 다음에 뭐 헤드 인더스트리니까 선도하는 기업들, 산업들, 그 다음에 뭐 자선단체를 세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공공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로 전부 다 가는 그런 엘리트들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대학이 여기까지만 봐도 대학은 하는 일이 정말 많구나. 대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봐봐, 마지막 문장. Done right, universities are the invaluable. Done wrong, they are the means of the harmful culture, indoctrination without equal 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Done right, done wrong. 이게 무슨 말일까? 권리라고? 진짜 너도 대단하다. 에? 오른쪽? 어? 오른쪽? 자, 봐봐. 지금 done right 한 다음에 주어가 뭐가 나왔어? university가 나왔지, 그지? 이렇게 나왔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딱 봐도 분사 구문이잖아, 얘들아. 그죠? 분사 구문이죠, 그죠? 분사 구문이면 주어는 얘라고 봐야 되겠고, 대학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잘 행해졌을 때 이런 말인 거야. 대학이 뭔가 일을 잘했을 때, 잘하게 되면 대학은 매우 가치가 있다. invaluable. 매우 가치가 있지만 대학이 뭔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은 어떤 수단이 되냐? 해로운 문화적 doctrination. 밑에 나와 있죠, 그죠? 세뇌. without equal. 어떤 동등함도 없는. 동등함도 없는란 말은 이거 without equal이라는 표현 기억해봐. 이거 비교할 데가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말이야. 비교할 것이 없는 이란 말이야. 그런 문화적 세뇌 수단으로 될 거다라는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 지금 done right 앞문 문장까지는 그냥 대학 어마어마하게 중요함. 근데 대학이 잘해야만 가치가 있는 거지. 대학이 뭔가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또 굉장히 부정적, 즉 양날의 검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어야 사실은 주제가 좀 도출이 되는 문제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반의 지식과 문화를 전파한다. 아까 뭐 삼투 현상도 얘기했고, 그죠? 전파함으로 잘못 기능하면 부정적.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할 수가 있었겠어. 그렇죠. 자, 대학. 야, 진짜 대학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지? 얼마 안 남았어. no. 이제 가면 진짜 재밌어, 근데. 재밌다니까.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기가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러지. 가면 진짜 재밌어. 재밌어. 나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를 꼽으면 진짜 딱 그때인 것 같아. 대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삶이 평생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 성인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렇게 족쇄가 생기고, 아니지. 직장을 가지면서부터 뭔가 족쇄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나서 족쇄가 더 생기더니,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내 삶은 없고. 이제 내 삶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대학 가면 시간표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뭐, 그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개학을 하겠지, 그지? 3월 2일에 개강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3월 2일에 개강을 하면 한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확정이 되죠. 이전에 사실은 다 확정이 되고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 씨 뭐 어디 대학교 무슨 과 합격하신 거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뭐 대학 등록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면서 뭐 등록할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표를 1학년들이 짜야 되는데 솔직히 1학년들이 짤 줄을 모르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그 학과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거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표를 짜는 거거든요. 할 줄을 모르니까 2월 며칠까지 학교로 한번 오세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 짜는 것도 말씀드리고 학교 소개도 해드리고 할게요. 그게 바로 OT예요, OT. OT, 오리엔테이션. 대학 자체에서 OT를 해. OT 때 가면은 그러면은 시간표를 먼저 짜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뭐 간단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뭐 장기자랑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고 밥 먹고 막 그래.
준아 그만 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표 짤 때는 대학마다 다른데 최소 학점하고 최대 학점이 있어. 그러니까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는 거야. 갖고 하한선 위로 상한선 밑으로 짜야 돼. 근데 이거를 항상 잘 배분을 해서 짜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8학기 아니냐 우리가 8학기 다니겠지 그지? 8학기를 다니면은 8학기 동안에 총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최종 학점이 정해져 있어. 채워야 돼. 이걸 못 채우면 졸업을 안 시켜. 졸업이 안 돼. 너 그럼 또 다녀야 돼. 5학년 다녀야 돼. 진심이야. 방학 때 하는 거 없어요? 계절학기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계절학기. 그래서 근데 계절학기는 그래 학점이 부족한 애들이 듣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수강. 학점이 안 좋아서 학점이 안 좋아서 방학 때 다시 수업을 들어가지고 재수강을 하는 경우. 보통 재수강은 이제 전공 필수나 여러분들 과목들이 대학의 과목들이 정말 여러 가지거든. 근데 크게 나누면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이 네 가지 분류가 있어. 그러니까 필수들은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 선택은 이제 아까 말했던 최종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골라서 듣는 거야. 전공 중에서 선택, 교양 중에서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학점을 몇 학점을 채워갖고 8학기 동안 몇 학점을 채워야 돼. 나 같은 경우가 최대 21학점이었고 최소 14학점 막 이랬었던 것 같아. 내가 다닐 때. 수업당 8학점.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들으면 3학점, 2번 들으면 2학점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들을 다 합쳐서 20일까지 채울 수 있고 최소 아니지. 이제 이런 수업들을 여러 개 듣는 거지. 3학점짜리 여러 개, 2학점짜리 여러 개 조합을 하는 거야. 이제 요일도 당연히 봐야 되고 시간표도 봐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21학점을 다 채워서 그리고 8학기니까 140 몇 학점이었던 것 같아. 내가 기억을 안 나지만 이걸 다 채워야 돼. 그리고 그 학점 안에는 당연히 전공 필수와 교양 필수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이 필수 과목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은 이 학점이 분명히 남아. 8학기까지 다 듣게 되면 남아.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의 학점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다 들은 것들 중에서 좀 학점 안 좋은 거 좀 지울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있어. 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랑 요것들은 뺄 수가 없어. 선택들만 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공 필수랑 교양 필수는 항상 이 나를 4년간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재수강 해가지고 많이 학점을 좀 바꾸려고 하지. 얘네는 뭐 B 플러스만 나와도 솔직히 손해니까 얘네를 어떻게든 A로 끌어올리려고 하겠지. A로 끌어올려서 A 아니면 A+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4.5가 만점이잖아. 4.5가 A+를 올 A+를 찍으면 4.5가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학점이 본인이 몇 학점이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지. 선생님은 참고로 4.0 겨우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통 몇 점을 찍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학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채워야 되는 수업 시간이라는 표현도 학점이라고 쓰고 나의 성적 자체도 학점이라고 쓰잖아, 그지? 그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고 이 성적은 몇 점을 찍어야 되냐라는 거는 없어. 성적은 받은 대로 다 졸업하는 거야. 다만 이제 성적이 뭐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지만은 학고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학고. 학사경고라고 하죠, 그죠? 학사경고. 야, 너 공부 졸라 안 한다. 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경고를 맞아. 이게 이제 우리가 F 학점이 제일 낮은 학점이잖아. F, A, B, C, D 해가지고. F 학점이 몇 개 이상 뜨느냐에 따라서 학사경고가 나올 거야, 아마. 이거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이런 시간표들을 그래서 OT 때 가가지고 선배들이랑 해서 이제 보통 1학년들은 교양을 많이 들어요. 교양을 많이 들어서 교양을 이제 또 같은 학과생들끼리 보통 많이 듣게끔 해.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 중에서도
모르잖아. 어떤 과목이 뭐 재미있고 어떤 과목이 뭔가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추천을 해줘. 요거 들으세요. 요거 들으세요. 요거 괜찮아요. 저 작년에 들었는데 재밌어요. 보통 2학년들이 많이 챙겨주거든. OT 때. 작년에 1학년이었던 사람들이. 2학년들이 이제 OT 때 나와가지고 1학년들을 많이 이렇게 챙겨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 나는 그랬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선배들이 밥 사주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거의 1학년 때는 그래서 거의 뭐 점심 때 선배들한테 연락해서 밥 사달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확실히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시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도가 거의 뭐 어마어마해지죠. 그죠? 주말에 학교 안 가요. 왜 가요? 주 5일째입니다. 금요일까지밖에 수업을 안 해요. 방학이 안 나오죠. 방학이 3달이죠. 6월 초에 아마 방학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6월 초에 해가지고 기말고사가 끝나요. 6월 초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해서 방학입니다. 9월 초까지 방학이에요. 9월에 개강이니까. 날로 먹는 게 근데 이제 날로 먹는데 이 3개월 동안 이제 부지런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에 맹점이 그거야. 자유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이 시간을 쓸 수 있어. 그래, 맞아.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레벨이 달라져. 나도 후회가스러운 게 이 시간대 나는 주로 알바를 많이 했거든, 사실은. 알면 괜찮은 거 생활비를 많이 뭐 이렇게 내 용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선생님 이제 영어 교육과였으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영어 실력을 개별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 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스피킹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토익 수업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토익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집에서 넉넉하게 용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애들은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1, 2학년 때는 많이 알바를 하다가 3학년 때서부터는 어학원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학원도 이제 사설 어학원은 좀 비싸니까 대학교에 되어 있는 언어교육원이 따로 있어요. 언어교육원. 그건 훨씬 싸요.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언어교육원에 있는 수업들을 많이 들었었지. 그러면서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도 대학을 갔었지만은 진짜 그 문법이라는 체계 자체가 잡힌 게 2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까지는 그냥 감으로 알았던 거야. 감으로. 감으로 문제를 풀었고 감으로 계속 읽어왔었던 거야. 근데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2학년 말이었고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언어교육원 수업이었어. 저는. 왜냐면은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 이런 거 읽는 거 하나하나 해석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냥 책 하나가 하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 자 오늘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은 영어 교육 말이 길어지네 갑자기. 영어 교육 학 개론이라고 있어요. 이 수업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는 제목이 아마 이거였을 거야. 3학년 1학기 때 들었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이걸 들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 중에 제일 젊은 교수님이었고 우리 과 출신이었어. 우리 과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과로 와서 교수가 된 거지.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가지고 이 시험의 성적이 누적을 시켜서 학점을 줘.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야 돼, 정말. 근데 클래스 카드는 정말 이제 친절한 거지. 책이 이거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아. 책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데, 챕터별로, 챕터가 10챕터인가 됐었는데, 챕터 하나가 한 이 정도 분량이 될 거거든. 그럼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오는 거야. 근데 다 영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야.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건지 뭐 예를 들어 영어 교육의 어떤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론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라는 뜻인 거야. 무조건
전공에는 다 개론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 갖고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영어책이 막 하도 막 밑줄을 그으면서 보니까 뭐 빵꾸가 나가지고 그 영어책을 2권 사서 보는 애들도 있었고, 내 후배 중에는.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쉬는 그 텀이 길어가지고 후배들이랑 같이 대학을 다녔거든. 1년 후배들이랑.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 걔는 나중에 임용 합격해가지고 지금 순천에서 선생님 하고 있거든. 걔도.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든 자유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는 행동만 하시면서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대학은 아주 재밌습니다. 연애도 재밌게 하시고, 연애도 재밌게 하시고,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저는 재밌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서울로 못 간 거. 나는 솔직히. 서울로 가지 못한 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경험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경험의 크기가 분명히 달라요. 저는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여튼 다들 좋은 것만 생각하자. 어쩌겠냐. 지금 이 힘든 시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고3 시기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고3보다는 대학교 시기가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 좋았던 기억이 더 많으니까. 힘들었던 기억은 사실은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 자, 그럼 볼게요. 여기죠. 필라소피 맞죠? 그죠? 여기? 네, 넘겨버렸네. 자, 욕을. 이것도 개떡 같은 글이던데. 개떡 같은 글이었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철학이 지식처럼 지식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자, 그것은 의미를 찾고 지식과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것은 그냥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but understanding of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왜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 이 주변의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인가? The way they are. 지금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의 모습인가에 대한 이해가. 자, 그러니까 차이를 잘 봐봐. 필라소피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이해가 아니야. 왜에 대한 이해인 거야. 알겠어요?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를 찾으려고 하는 학문인 거야. 그러면서 what difference it makes. 무슨 차이가 그것을 만드는 건지. 그것이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즉 방법론적인 얘기다라는 거예요. 방법적인, 이유적인 얘기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철학이라는 거. 철학은 무엇에, 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알아야 되고, 왜 그런 식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지식의 다른 영역들의 엄마래, 모태돼. 즉 뭔가 뿌리다 이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뿌리야. 필라소피는 세웠어. 그 과학의 바로 그 개념 자체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과학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면서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한대요. 자, 철학이 지금 보면은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모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한다까지가 여기 내용이죠. 그죠?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The same hold true for the psychology.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psychology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대. 즉 무슨 말이야? 심리학에도 과학이 했던 것과 철학이 과학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이 심리학에도 적용을 이런 식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즉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양의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작용을 하는지 마음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Stop short of asking what a mind is. 자 여기서 stop short of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가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하지만 가지지 못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what a mind is. 즉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해. 가지지 못해. 여기서 즉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 그 지점에서 심리학은 반드시 또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 여전히 어디에 있는 철학의 영역에 있는 그런 질문으로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와. 그럼 만약에 과학이 대답을 못하면은 과학은 철학으로 갈 거야. 마찬가지야. 심리학도 심리학이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어. 과연 마음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심리학도 철학으로 돌아온다. 즉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과학도 철학에, 심리학도 철학에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 철학이 짱이네. 철학이 제일 기본이네.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결국엔 돌아오네. 뭐 지금 여기서는 과학과 심리학을 예로만 들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예요. 철학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철장.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그죠? Fundamental role of philosophy. 예, 철학의 근원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가자. 보자. 요것도 이제 24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특이했어요. 이 immersive theater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셨어야 돼, 그지? 얘가 이제 뭐 몰입형 연극 그래요. 밑에 나왔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거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면서 읽었어야 된다. 자, 읽어볼게. 자, 얘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call and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주고받는 말이라고 읽어야 돼. 이걸 이제 보통 선창, 이걸 후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뭐 배우가 되면 배우가 이런 식으로 부르면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고 뭐 대답을 실제로 대사를 쳐준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가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배우들이 call out something, 뭔가를 외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그거를 대답해 줄 걸 기대를 한대. 이 몰입형 연극이란 건 또한, 장소 특정적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참여적인 연극이야. 어떤 형태냐? That takes audience to all kinds of places. 데려가. 테이크해. 관객들을 이 온갖 장소에 데려가.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뭔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있는 배우와 관객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 몰입형 연극 작품 프로덕션은 종종 뭐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어디에 이머시브 미디어에 있어서 몰입형 어떤 매체에 있어서 스토리텔러들에 의해 참조가 되는 작품은 Sleep No More라는 작품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좁혀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immersive theater가 뭔지를 소개를 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 거의 전설에 가까운 작품 하나가 얘인데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아까 나왔었죠. site specific, 장소 특정적인 그런 telling of Macbeth라는 거예요. 이거는 맥베스는 작품이 있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작품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장소 특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관객들이 들어가서 마스크를 받아. 가면을 받아.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져. 그러면서 let out on one of the multiple floors. 여러 층 중에서 한 층에 내려지게 돼. let out, 나가지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 층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에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거야. within the performance space니까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부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어떤 연극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이라는 그러니까 관객석이라는 구별이 없는 느낌이죠, 그죠? 아예 그냥 무대만 있고 그 무대 안에 직접 관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소는 설계가 되어져 있어. 디자인 되어져 있어. 호텔로 일단. 그럼 무대의 기본적인 틀은 호텔이네, 그지? 호텔이고요. becomes a character in and of itself.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in and of itself. 저절로 등장인물이 돼. 즉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렸어. 그러면 바로 이제 무대로 관객이 직접 들어가는 거고 관객은 하나의 등장인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once they arrive on their floor, 그들의 층에 도착하게 되면 관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리고 탐험도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대를 살펴보게 돼. Wherever they please.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를. Performers appear. 그러면서 이제 공연하는 배우들이 등장을 해. 퍼포머들이 등장을 하고 관객들은 이제 그들을 따라가도록 권장이 되기는 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시가 있다 이거지. 하지만 it remains up to each other's members. 그건 또한 각각의 관객들에게 달려 있어. remain up to 때문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달려 있어. if they do it or not.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면 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그 무대를 roam하거나 explore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연극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the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는 plays out simultaneously across multi floors. 진행이 돼요. 동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 층에 걸쳐서. 아까 여러 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 시우는 3층에 내려. 그 다음에 준이는 2층에 내려. 민강이는 4층에 내려. 각각의 층에 다 내려. 그럼 각 층마다 벌어지는 연극이 다른 거야. 달라. 다르게 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볼 수 없게 만들어. to see. 이거는 가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가목적으로 하게 되겠죠. 모든 순간들을 in one go, 한 번에 볼 수 없게 만들어. 즉, 시우가 겪고 있는 연극의 모습을 준이는 절대 못 보는 거야. 준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모든 관객들의 경험 자체는 독특해. 즉, 한 연극을 봤지만 시우가 본 연극과 준이가 본 연극은 달라. 그러면서 infinite possibility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거죠. How to engage with the experience니까 그 경험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갖는다. 그래서 계속 보면 immersive theater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던 Sleep No More라는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끌고 온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결국엔 이거에 대한 소개고 이거의 immersive theater에 대한 특징이 잘 살아있는 제목만 골라줬으면 돼. 일단 관객이 직접 무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관객이 경험한 그 연극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가볼게요. 1번에 복잡한 이야기 구성의 중요성. 그거를 강조했냐? 복잡한 이야기 구성을 강조했냐? 이거 아니죠. 두 번째, 아주 전통적인 고전의 재해석입니다. 재해석된 가치입니다. 뭘 통해서? 이 연극 공연을 통해 재해석된 고전의 가치, 고전 가치 얘기, 뭐 맥베스가 가치 있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몰입형 관객의 참여 전략입니다. 뭘 통해서? 근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얘기 안 했죠, 그죠? 소셜미디어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물론 요 얘기는 잠깐 나왔었지만, 그지? 4번 Immersive Theater, 몰입형 연극. The science, 과학이다. Behind sound design in concert hall. 콘서트 홀에서의 사운드 설계 뒤에 숨겨진 과학. 과학?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겠지. Crafting your own narrative. 너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너만의 서사를 만드는 것. audience가 어디에? audience. 이 몰입형 연극에 참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5번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쭉쭉 가볼게요. 자, 8번에 4번이었죠, 그죠? 네. 4번. 4번 보면은 4번이 어디가 틀렸냐? 마지막에 그 but부터가 틀린 거야. 그죠? 그 차이 자체가 뭐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베이비붐 세대의 것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 도표에서 요 차이와 요 차이를 봤을 때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차이는 똑같죠? 1%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9번 3번이었죠, 그죠? 네. 이거는 어디 나와 있었냐면은 가운데쯤에 나와 있어서 테니스 어소시에이션 다음에 여기 보면은 She played so well that the two African American 아니 잠깐만 여기 있구나. 여기 Gibson began 여기서부터요. Gibson began taking tennis lesson 했고 1년 뒤에 그녀가 토너먼트에서 상을 받았어. 그럼 1년 뒤에 나갔잖아. 그죠? 1년이 넘어서도 못 나간 게 아니라.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1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죠? 앞치마가 제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Aprons are provided but lim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은 돼. 하지만 제한됐다. 이런 말이니까. 답은 5번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답이 3번이었죠. 그죠?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 화분을 만드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죠? 리사이클링 플랜트, 폿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Create cool plant pots using old items from the home 해서 여기까지 해서 쑥 해봤고 그 다음에 12번 오세요. 이제 12번 어법 문제. 자, 어법이 어떻게 되는지 1번 일단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1번 저런 거. 저 지금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Men from all cultures studied. 근데 뒤에 invest라는 게 또 보여.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male parental investment. 이 남성의 육아 투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육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가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 이 포유류에서는 as a class of animals. 동물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나 인간의 남성들은 buck this trend니까 이 추세를 거스른다란 말이야. 즉 남성은 그래도 인간 남성은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한대. Men from all cultures, 모든 문화권에서의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투자를 한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음식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게 맞죠, 그죠? 그럼 studied는 뭐냐 이거야. 과거분사로 꾸며주는 거야. 단독으로 꾸며지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때 당연히 꾸밈을 받는 대상은 man이겠죠. 지금 우리가 메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를 꾸며지는 데 있어서 남성이 연구가 되는 거겠지, 그지? 수동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거야.
근데 1번에서 막 주춤주춤 할 수도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동사가 마치 두 개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은 남성이 투자를 연구한다 뭐 이렇게 읽어버릴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이 안 맞으니까. 즉 1번을 생각하실 때는 과거분사 단독으로 쓰였음에도 뒤에서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원래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 중에서 단독으로 쓰이면 보통 앞에 쓰이거든. 알았어? 그러나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연구가 되는 남자들. 여튼 뭐 이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얼마나 많이 그런 직접적인 시간을 아빠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쓰는지에 대한 것은 달라. 꽤나 상당히 뭐에 따라서 뭐 사이에서 문화 사이에서. 즉 문화권 내에서도 어떤 문화권은 아빠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어떤 문화권은 또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한 연구에서는 자 186개의 다른 문화들을 살펴봤는데 그 연구가 밝혀내기를 아주 놀라운 추세를 밝혀냈다는 건데 비록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게끔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은 offspring한테 fathers in the hunter-gatherer society. 네, hunter-gatherers가 누구죠? 그렇지, 수렵 채집인. 아, 과자 그만 먹어. 아니 진짜. 연극 보는 거요? 연극 볼 때도 과자는 못 먹게 되어 있잖아. 영화 보는 거요? 뭐라고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자는 처먹어도 된다 이거요? 나 진짜 당황스럽네. 언제까지 먹나 하고 계속 봤는데 한 봉지 먹더니 아니 다 먹었어 돼지 새끼가. 두 개를 까. 세 개를 까서 세 개 지금 세 개예요. 우진아, 돌아왔구나 중학생실로. 너 원장님 수업 때 만약에 이거 처먹는다고 생각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그런 적이 있긴 해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럼 원장님은 허락해 준 거 아니야? 미리 너가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신났어요. 어? 그래서 혼났지? 씨발 그럼 나도 혼내면 되네 이 씨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진짜 적당히 해. 아 정말 어쨌든 봐봐 이 수렵채집인 사회에서 아빠들이 쏟아부어 그지? 예, 아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이의 rearing, 이것도 어차피 양육이에요. 양육에 쏟아붓습니다. 뭐보다도 다른 사회들보다도요. 뭐 modern industrialized ones를 포함을 해서 즉 현대의 산업화된 것들을 포함을 해서 다른 산업화된 사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그죠?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hunter gatherer society에서는 좀 더 남자가 아이들의 양육에 쏟는 시간이 많다 이거야. 자, 이것은 뭐라고 들릴 수 있냐? surprising,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사실인데 이거 일단 2번 안 봤구나. 이거는 근데 상당히 쏟아붓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됐을까요? significantly하게 뭐 요렇게도 되겠다. 의미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이렇게도 되죠. 어쨌든 형용사를 꾸며주든 뭐 부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 동사를 꾸며주는 거 안에 부사가 쓰는 거는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부사 밑줄 치면 항상 형용사랑 대조시켜야 된다고요. 자, 이제 눈치 보면서 처먹고 있네 진짜. 자, the men in the societies 어떤 사회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have developed agriculture니까 이제 농업을 발달시켜온 사회네요. and the industry later on. 나중에는 산업을 발달시킨 거고요. 그런 사회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기가 이제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spend much more of their time on the farm, at the office, factory, sports, ground than those in the forager societi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농업화되어 있는 사회의 아빠들은 요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이거죠, 그죠? 농사 짓는데, 공장 가서 일하는데, 사무실 가서 일하는데, 저 보세요. 오늘도 나와서, 오늘 아침에 저 오늘 무슨 일 있으면 참고로, 우리 애들이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미쳐버리겠어요. 무슨 군인도 아니고.
군인은 하절기에 6시 30분, 동절기엔 7시에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해가 빨리 뜨니까. 6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둘째 애가 아빠 배고파. 빵 줘. 저희 애들은 거의 아침에 빵 먹이거든요. 식빵 잼 발라서 먹이다 시리얼 먹이는 거. 빵 줘. 빵 먹였어요. 빵 먹이고 나서 갑자기 와이프가 애들이랑 킥보드 타러 갈래? 7시에. 갑니다! 7시에. 7시에 가요. 저기 산동교 갔습니다. 산동교 친수공원에 가서 8시 30분까지 킥보드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른 씻고 밥 먹고 나왔습니다. 한동규가 어디? 한동교 여기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차가 없으니까 너가 얘기를 못해. 차로 가면 편해. 여기서 뛰어가면 한 20분 걸려. 뛰어가면 15분, 20분. 선생님 참고로 그 러닝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 같이 하자 우리. 우리 또 한번 만들자. 다시 하자 우리. 신통 크루 한번 하자. ST 크루 해가지고. ST.D. 신통 대리 크루 해가지고 하자. 어떠냐? 여자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네요. 쌤 끼워줘요. 뭘 끼워줘요? 쌤도 같이 뛰셔야 돼요. 나쌤이요. 나쌤 무릎 아파서 안 뛰신대요. 내가 한번 하자 그랬는데. 쌤 저걸로 버렸으면 나쌤 무릎이 아프시지도 못한대요. 아 진짜. 거짓말이죠. 진짜로 아니 무릎이 아프시대.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 읽다 말았는데 봐봐.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여기에서 뭐보다도 여기서 도수는 이제 뭘 가리키는 거냐라는 거. 일단 복수를 가리켜야 되는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in fragile societies의 누구보다도 그랬어. 당연히 남자들, 그렇지. 남자들, 아빠들보다도가 뜨지. 그러니까 요거 복수명사 가리키는 거는 괜찮습니다. 3번까지도 답이 안 나오네요. 자, 그 점을 명심하면서 bearing in that mind for the vast majority of 플레스톤신이라고 읽어야 되지. 뭐 홍적세 이거죠, 그죠? 뭐 시대를 나누는 뭐 신생대 뭐 세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두 다 헌터 게더러였습니다. 헌터 게더러였어요. 그러면서 이 점이 뭔가를 제안하죠. 보여주죠. 이 현대의 남자들의 양상이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펜드가 나오고 그럼 여기 동사네, 그지? 일단 동사라고 생각해야지 뭐 썼는데 어떻게? 근데 이것도 잘 안 맞아. 왜요? 여기 모던 패턴이 주어가 된다고 치면 이거 적어도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동사라면은 근데 동사도 아니에요. 동사도 아니에요. 봐보면은 여기 is 있잖아요. 여기 is 있잖아. 봐봐. 여기 동사라고 생각하면 가보자. 여기 수식어 처리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쓰는 사람들인 거야.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그들의 시간에 있어서 아이들과 그들의 시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의 현대적 양상이 뭐다? 최근의 현상이다. 어때? 주어 동사가 잘 맞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절대 동사가 아니겠네요. 그죠? 4번으로 고르셨으면 된다. 스펜딩 정도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을 꾸며주는 걸로 해가지고. 되셨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저 대은 이제 argue, 잠깐만. 이거는 이제 진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지금 가주어 처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논쟁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주장이 되어져 오냐. 이렇게 이제 대절이니까 아무래도 완성도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what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what이 들어가도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뒷문장이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주어도 있고 그렇지 survival of their children 해가지고 목적어까지 잘 갖춰져 있네. 그지? 그러면은 완문! 그렇지. 완문이니까 대시 맞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3번. 야,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막 예를 들어 아침에 저렇게 막
산동교회 가서 애들을 놀리고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 결혼은 정말 할 게 못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어요.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해주라고? 아니 뭐가 있어야 더 해주지 새끼야. 내가 무슨 뭐 그짓으로 지어내겠냐? 어? 노가리 깔라고 수업 듣냐? 아니 과자 처먹고 있을 게 이제 여기가 지금 무슨 뭐 내가 스탠딩 코미디 하고 있는 거야? 나 이상준임? 나 이상준이야? 어? 저 카카오톡에서 사진 봤어요. 카카오톡에서 사귀어봤어요. 그래요. 저희 애들 정말 예쁩니다. 저 진짜 저희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약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지금 맞아요. 저희 집 앞에서 그때 야구장 가기 전에 한번 찍었습니다. 5월 5일 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나이 때 안 귀여우면 좀 이상해요. 뭐 그것도 이상해요. 그 나이 때 안 귀여우면 그건 커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 왜? 우진이는 그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어쩌길래 그래? 개 귀여웠어요? 그니까요. 지금이 바보지 옛날에 진짜 아버지는 목소리.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의 어떤 그 외모의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이 제일 이 핫점이에요. 핫점일 것 같아요. 제일 핫점일 것 같아요. 맨날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편천을 해보면은 제일 좋았던 때가 군대 갔다 와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 갔다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톤이나 이런 게 좋아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몸 상태가 좋아져요. 살 당연히 많이 빠져요. 저 군대 가서 13kg 뺐어요. 13kg 뺐어요. 근데 다시 쪘어요. 다시 쪄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나가는 때인데 아무튼 군대 갔을 때 제가 85kg로 갔거든요. 181에 85kg로 갔어. 근데 군대 갔다 왔을 때 73kg까지 빼갖고 나온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았어요. 지금도 괜찮으신데. 저는 지금은 별로. 거의 중학생 봐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뭔가 23살, 24살 때가 제일 피크. 그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 잘안 하셨어요. 실망해요. 저는 지금 한참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미 지금 약간 그러니까요.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 아직도 더 내려갈 데가 있다고? 왜냐면 저는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있다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우진아. 물론 지금이 제일 하점이긴 하지만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죠. 지금 바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진아 외모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 이 발언들, 그런 어떤 행동들, 수업 시간에 과자를 까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이렇게 서슴치 않게 한다는 거가 뭔가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갑자기 소개팅 갔는데 소개팅 만나갖고 이제 소개팅을 한다고 잡았어. 이제 우진이 친구가 이제 딱 소개팅을 해서 우진이한테 근데 보통 이제 소개팅 하러 가면 뭐 밥을 먹는다고 쳤을 때 그래도 뭔가 남녀가 이렇게 좀 점잖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는데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닭발 먹으러 갈래요? 그러는 거. 자, 그러니까 우진아, 사람이 맥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맥락을 못 읽으면 제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정말 매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의 매력을 아는 사람을 또 만나면 되죠, 그죠? 네, 사람은 갖가지 매력이 있으니까 개나 소나 다 만나죠, 그죠? 자, 볼게요. 13번 문맥상. 야, 진짜 이 문맥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지만, 그러니까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일단 부분 맥락부터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고 가져올지 몰라. 부분 맥락이라는 것은 문장 간의 맥락이 있겠고 전체 맥락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글을 읽자. 전체 맥락은 당연히 뭐겠니? 주제가 되겠죠, 그죠? 주제와의 연관성에서 떨어지는 얘기. 이 둘 중에 어떤 건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 알았지? 가봅시다. 자,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노력인데 요구되는 노력입니다. 어떤 걸 관리하는 데서, 어떤 누군가의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는 데서. 근데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뭐에 맞춰가지고 감정적 요구 상황들, 그 감정적 요구 조건들, 그 상황에 있어서에 맞춰서 본인의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직장이죠, 여기가. 그럼 직장에 와서 내가 내 감정대로 모두 다 행동을 할 수 없죠.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할 수도 없죠, 저도. 할 수 없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꽃이냐, 이 새끼야? 졸라 좋아하는데. 적당히 웃어. 자,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감정적 노동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 그랬을 때 감정적 노동이라는 것은 closing the gap between what you're feeling. 당신이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오케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좁히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봐보세요. 뭐와 뭐 사이라고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이 당신이 느낀 것이고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행복입니다. 당신의 동료에 대한. 근데 그 동료는 진급을 했네요. 승진을 했네요. 오케이? 그런 동료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그 동료를 위한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간극, 갭을 좁히는 것이 이 감정적 노동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감이지, 그지? 근데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행복이지, 그지? 이 두 사이가 사실상 얼마나 다른 감정이에요? 얼마나 다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급이 안 됐어. 나는 승진이 이번에 안 됐어. 근데 내 동료는 이번에 승진이 됐네? 그러면 사실상 그 둘의 감정적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모셔널 레이버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을 해야 돼.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감정은 해피니스가 맞죠. 실망감을 감추고. 그럼 이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그죠? 좁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클로징이 맞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존나 빡센 거죠. 배 아프지만 행복감을 표현해줘야 되고 실망스럽지만 표현해줘야 되고 그게 이모셔널 레이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다시 가보면 그래서 이 감정적 노동이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자 뭐 어떤 표면이 있냐 어떤 차원이 있냐 acting and deep ac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행동과 심오한 어떤 깊은 행동, 심연에 어떤 담겨있는 행동 이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면 행동에 있어서 자, 한 사람은 행동할 수 있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 어떤 감정, 정서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면 행동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이 즉 surfacing acting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함으로써, 바꿈으로써 얼굴 표정과 몸의 어떤 자세를 바꿈으로써요. 뭐 하기 위해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That is not felt. 느껴지지 않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지금 밑줄 쳐진 거는 일단 modifying이죠, 그죠? 수정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선은 지금 봐봐 뭐 surfacing ac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surfacing acting이라는 것은 감정이 경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하게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감정에 맞춰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surfacing acting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을 느끼진 않았지만 그냥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것이 facial한 expression과 body pose를 수정을 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 거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A leader가 한 지도자가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이 직원들에게 토닥거릴 수도 있어 등을 예를 들어서 뭐 하지 않고
진짜로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어떤 행복감이나 친밀감이나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자 봐봐요. modifying facial expression and body pose 한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미소 짓거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대. 근데 이 행동들은 뒤에서 봤지만은 진짜로 느끼지 않은 채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뭔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걸 modifying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야. 뭔가 수정을 하고 뭔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 억지로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서 modif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거야. 이거는 아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 그지? 내 본래의 어떤 표정과 감정과 자세가 드러나지 않게끔 뭔가 억지로라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미소 지어주고 팻 해주고 그런 거야. 그런 걸 분명히 modifying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수정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게 아니야. 2번까지도 맞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만 자. 뭐요? 그새 자고 있어. 아까까지만 해도 한 5분까지만 해도 어? 내가 원장님한테 혼나는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졸라 깔깔깔 웃어놓고 아저씨 그랬잖아요. 뭘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저씨 surfacing acting이라는 건 자, typically come across as inauthentic deep ac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nauthentic까지만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래서 표면 행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나타난다. 무엇으로서 나타났냐? authentic. 진짜죠. 진짜예요. 그렇죠. 그러면 inauthentic이라는 건 가짜로서 나타난다란 말이야. 인상에 남는다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네. 나타나. 인상에 남아. 가짜로 인상에 남는다. 그러면 이거 가짜로 인상에 남는다란 말 surface acting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죠? 왜냐면은 진짜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행동만 보여주는 거니까 저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서의 어떤 남는다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deep acting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뭘 포함을 하냐면은 내적인 경험의 변화를 포함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They are more appropriate to this situation. 좀 더 그 상황에 적합해지기 위해서. Producing a more genuine emotional response. 그러므로 더 진짜 정서적 반응 자체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이것도 그 상황에 더 적절해진다는 말, 적합한 말, 이것도 괜찮죠, 그죠? 내적인 감정을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 자체가 진짜 상황에 적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아있는 건 5분밖에 없는데, 그지? 5번 이거 왜 틀렸나 보자. Deep acting involves an active effort. 어떤 활발한 능동적인 노력을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 To sustain one's emotions. 네, 어느 누군가의 감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탱한다는 말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방금 변화를 한다며요. 쉬프팅 한다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